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던 호주 워킹홀리데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저를 소개를 하자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가지 않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했고요. 1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제가 코로나 비자로 연장을 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주셨던 초기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부모님 도움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경제적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기 때문에 아무런 자본이 없었어요. 비행기표, 보험, 처음 숙소값, 비자 신청비 이런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부모님이 다 대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무조건 제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갔어요. 1년 동안 여행을 하다 올 수도 있고 그냥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고 갔고, 그래서 저는 일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고, 일단 처음에는 영어도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처음 3개월은 호주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면서 영어도 늘리기 위해서 적응 기간으로 뒀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워크 어코모데이션 한 것을 빼고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구들도 사귀고 거기서 그래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부모님 돈으로 여행한 사람은 정말 나밖에 없구나. 갑자기 뭔가 나 자신이 굉장히 한심해지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도 뭐라도 호주에서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간지 3개월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서 저 혼자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 초기 자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호주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고 호스텔 값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도시에 정착해서 직업을 가져서 거기에 눌러 사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도시를 좀 가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도시, 자기가 원하는 바이브 를 느끼는 도시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그러려면 초기 자본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여행을 하고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기 자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언어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제 처음에 영어를 못했는데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영어 공부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Q&A를 한번 했다시피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를 못했는데 어떻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보통 이제 호스텔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귈 때마다 그 친구들이 네이티브 원어민이 아니었어요. 거의 다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자신의 세컨 랭귀지인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친구들도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들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영어를 정말 못하는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가서 느낀 좀 슬픈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한국인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에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프랑스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약간 네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 간다 이러면서 막 엄청 발음이 세도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구사하려고 하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입 밖으로 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게 나의 마더텅이 아닌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영어를 배워 나가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참 부럽고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친구들을 사귀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실력보다 외향적인 성향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워킹홀리데이에. 영어를 정말 아예 못해도 되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워킹홀리데이에서 친구들 진짜 왕창 사귈 수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런데 또 반면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도 엄청 내향적이고 친구를 잘 못 사귄 성격이다. 그러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거의 다 이제 영어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호주에 와서 내가 이렇게 소심했구나. 그리고 영어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 거 말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눅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친구들도 처음으로 여행을 온 거고 다르게 생겨도 친구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동양인 친구들이 동양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훨씬 편한 것처럼 서양인 친구들은 서양인들끼리 어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문화에서 자라온 친구들이니까. 하지만 절대 뭐 싫어하거나 동양인이 왔는데 뭐 할지 동양이자 뭐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다가가면 열의 아홉은 정말 모두 다 좋아하고 되게 신기해하고 그래서 꼭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영어를 못해도 그냥 한번 부어보세요. 보통 저는 호스텔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호스텔엔 전 세계에 저처럼 워홀을 온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을 사귀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나 요리할 때 등 말 걸면서 같이 밥을 먹거나 나 내일 여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만 아는 꿀팁인데 호스텔 월드라고 부킹닷컴 같은 호스텔만 모아놓은 예약 대행 사이트예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끔 공식 웹사이트보다 조금 더 싸거나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여기로 호스텔을 예약하면 그 호스텔을 예약한 사람들끼리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단톡방에서 여기 갈 사람, 맥주 마시러 갈 사람 이렇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를 잘 모르고 한 채팅이라 저도 처음엔 좀 꺼려졌는데 어쨌든 이 호스텔을 예약한 사람들만 단톡에 입장할 수 있고 보통 다수로 만나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경험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호스텔은 워홀러들이 가장 많을 법한 YHA를 추천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요새는 호스텔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친구들 사귀기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구하는 방법은 Flatmates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Flatmate Finder라는 앱으로 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좀 사기인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꼭 인스펙션을 하시고 전화번호, 이름, 주소 이런 것도 다 받아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일을 먼저 구했다면 일 구한 곳에서 가가지고 혹시 나 방 구하고 있는데 너 아는 사람 중에 방 이렇게 렌팅해놓은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전 사실 지인 추천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가장 믿을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로컬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호스텔에서 work for accommodation이라고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일하고 공짜로 재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집값이 정말 비싸죠. 이건 진짜 도시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케언즈나 이런 데는 뭐 일주일에 뭐 180불, 150밖에 안 할 때도 있고 또 더 외진 곳은 더 쌀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시드니는 심지어 방을 누구랑 같이 써야 됐는데 한 달에 뭐 200만 원이 넘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호주의 집값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 시세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업은 한국에서 먼저 구하고 갔는지 여기서 구했는지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여기서 구했고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갈 도시 빼고는 아무것도 계획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만났던 친구들이랑 갑자기 여행하고 갑자기 모bility 구하고 갑자기 직업 구하고 이러는 게 또 전 워킹홀리데이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곳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면서 미리 직업을 구하고 미리 집을 구하는 건 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다 구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별로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직업은 Seek, Indeed, 조라잡이라고 3개의 앱이 가장 유명하고요. 한국 알바몬처럼 직업을 구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3개의 레주메를 다 돌리고 이력서를 직접 뽑아서 돌리면서 있는 사장님도 만나고 일터도 보고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자신감 있게 척하세요. 그래서 안녕 나 일 구하고 있는데 혹시 너네 알바생 뽑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구하시는 걸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업을 구하는데 이제 베테랑이 됐어요. 무조건 일주일, 2주일 정도 안에는 직업을 구했던 것 같아요. 맘먹은 곳에서는. 막 3일 안에 구했을 때도 있고 저희 가장 꿀팁은 웃으세요, 여러분. 직접 레주메 이력서 돌리는 영상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라 직업을 구하기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호주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을 뽑는다고 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워홀러들을 안 뽑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워홀러들은 1년이나 2년밖에 비자가 없고 그 후에는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 워홀러들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 외국인 프렌들리한 컨트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느낀 게 뭔가 한국에서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랑 호주에서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를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사실. 그런데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같은 아시아권 사람인데도 뭔가 너네 나라 가난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려고 왔잖아 이런 시선이 정말 느껴져요. 맥도날드 카운터 앞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쓰지 않죠. 저는 호주에서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호주가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얼만큼 뒤에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인종이 다른 저까지 맥도날드 프론트 카운터에 세운 나라기 때문에 저는
있다는 그 점은 좀 대한민국이 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직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맥도날드는 제가 그때도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거기에 그때 영어 엄청 못했는데 매니저분이 우리 사람 구하고 있어. 근데 맥도날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여가지고 여기 QR코드 찍고 여기로 가가지고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신청할 때도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다 드래그해서 번역기 돌리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신청하니까 뭐 다다음 날인가 그때 승인이 나가지고 인터뷰를 오래요. 그래서 인터뷰 와가지고 했는데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굉장히 급하게 구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언어에 대해서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직업을 구하기 힘들지 않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건 진짜 꿀팁인데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발음 연습만 하면 영어를 잘해 보입니다. 영어를 잘해 보이면 일도 잘 구해줘요. 친구들도 잘 사귀어지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뭔가 첫 인식이 얘 영어를 잘 못하네 혹은 얘 네이티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발음만 잡으면 일단 약간 먹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바리스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커피에 대한 지식도 아예 없고 그런 커피도 엄청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바리스타가 저희 천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호주 와서 하셔도 돼요. 호주 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스타만큼은 충분한 지식을 쌓아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호주랑 한국은 사실 커피 문화가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표 메뉴죠. 그런데 호주는 라떼를 굉장히 많이 마시기 때문에 라떼 아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에 대한 지식 조금만 몰라도 얘는 바리스타에 대한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라떼 아트를 못하면은 얘 카페에서 일했던 거 맞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정도로 뭔가 커피에 대한 지식과 스킬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이에요. 바리스타가 다른 직업보다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직업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시급이 더 높을 때도 있고 하는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저는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호주에서 바리스타 코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싶다. 그럼 한국에서 바리스타 코스를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가 어떻게 커피를 만드는지 그 사람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킬이 중요한 거지 뭐 자격증이 딱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그 영문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받아가지고 갔고요. 호주에 가서 거기 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건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교통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국 분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발 카더라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치지 마세요. 무슨 정보가 필요하면 네이버에 치는 습관. 저도 안 고쳐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네이버에 치고 앉아있긴 한데 일단 네이버라는 플랫폼은요. 다른 나라의 정보에 있어서는 모든 게 카더라입니다. 뭐 블로그, 지식인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운전하다가 호주 경찰한테 걸렸어. 호주 경찰이 뭘 요구해요. 그러면은 저 네이버 지식인에서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절대 아니죠. 일단 무슨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글에 영어로 치시면 다 나옵니다. 호주 교통법에 대해서는 주마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식적인 것들을 읽고 따르시길. 뭐 유튜브, 네이버, 트위터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인 것은 꼭 자신이 확인하세요. 왜냐면 불이익이 갔을 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카더라를 믿었을 시에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용기가 불어나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됐나요? 어떤 용기가 불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됐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용기가 불어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냥 정말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한번 가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요새 드는 생각은 가장 젊을 때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게 좋겠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늙은 사람 가지 마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린 정말 슬프게도 세월을 먹고 사람이 조금 주눅들게 되고 조금 더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영어도 못하면서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친구들 사귀고 영어도 못하면서 나 여기서 일해도 돼? 막 이러고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다 20살의 그 해맑음? 이런 것들이 잘 작용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겁대가리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겁대가리가 없었어가지고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겁대가리가 없는 것들이 좀 행운을 많이 만나서 저의 호주 2년의 워킹홀리데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젊을 때 떠나세요. 근데 가장 젊을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리다고 하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직 애기네 애기.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네가 몰라서 그래. 좀 보고 배워. 이런 식으로 좀 어리면은 좀 이렇게 내리까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나이가 어린 것이 단점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곳이 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8, 19, 20까지 최저시급이 달라요. 이건 정말 아직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곧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카더라입니다. 제 영상을 참고해서 대학교 안 가고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저희는 돈을 3달러, 2달러, 1달러 정도 덜 받아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억울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은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진 않는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해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굉장히 못하는 것도 많고 불안함도 많이 느끼는 사람이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워킹홀리데이를 떠날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당장 공부하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수능을 공부하고 대학교 4년을 공부할 만큼 이것이 하고 싶은가? 이것에 대한 망설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교를 가도 휴학을 해서라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갈 거면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서 고민할 시간도 벌 겸 지금 가자. 그래서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갔습니다. 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서도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뭐 이걸 해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2년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가봤더니 이렇더라, 가봤더니 이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무조건 제 말대로 하세요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워킹홀리데이가 값지다고 생각해요. 실패한 워킹홀리데이 없고 성공한 워킹홀리데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뭐 농장에 가가지고 6달 동안 노동처치당하고 영어 하나도 못 늘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패한 워킹홀리데이일까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남의 나라 딸기 농장에서 일해보겠어요? 이것이 모두 다 젊음이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40살 먹고 50살 먹어가지고 와 그때 나 진짜 호주 딸기 농장에서 딸기 따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경험이고 귀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그 무엇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사회가 정한 틀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호주 워킹홀리데이 간 여자는 거른다 이런 틀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어느 틀에도 갇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월 화이팅!